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술만의 단주일기 3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마음치유 낱말은 웃음입니다. 웃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혹시 빼먹으셨다면 지금 한번 확인하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로 단주 158일째가 되었어요. 이제 날짜 세는 것도 이제 날짜가 점점 쌓여가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 버렸네요. 여러분과 함께 제 단주 일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무려 158일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자신한테 박수를 못 쳤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박수 받고 싶고 저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자신한테 기특하다고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면서요. 네, 여러분 같이 박수 쳐볼까요? 여러분도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 그다음에 새로운 달이 시작됐죠.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지나면 이제 올 낯설었던 2020년도 벌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획 세우셨던 거, 새해 세우셨던 계획 한번 들춰보시고 혹시 그 중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해낼 수 있는 거, 자그마한 거부터 한 가지라도 이루시는 그런 성취하는 마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마음 치유 낱말 웃음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음악이 약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음악이 약이지만 음악보다 더 쉽게 누구나 돈 안 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장소, 시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옷차림이나 몸에 관계없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웃음. 웃음은 명약이고 보약이죠. 그래서 웃음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글자도 웃는 모습으로 써봤어요. 그 눈만 웃는 게 아니라 눈, 그 다음에 여기 볼, 그 다음에 이 입술까지 같이 웃는 게 진짜 웃음이잖아요. 제가 2017년쯤에,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16년인가?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무기력하고, 아이들은 다 컸고, 딱히 뭐, 집중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됐고, 그때는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쓴다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한없이 제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왜소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제 또래의 다른 사람들은 너무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 멋지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든 한 걸음 내디뎌보려고 딱 우연히 본 이제 그 전단지 중에 신문 사이에 온 전단지 중에 딱 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용기를 내서 간신히 저를 추스려서 일으켜서 이제 그 웃음치료사 과정에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국비 과정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했답니다. 했는데 저는 되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고 잘 웃는 편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잘 웃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이 수업을 듣는데 한 번 일주일에 3시간씩 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억지로 내 안에 이걸 다 내려놓고 억지로 웃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억지로 웃어내야 되는 거예요. 웃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바닥에서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모든 것들 다 그런 마음, 관계, 괴로움, 감정, 생각들, 고민, 걱정 다 내려놓고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못 웃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과정이 1주, 2주 지나가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들어오고 이러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웃음치료사 이제 1급 자격증을 땄는데, 따서 이제 제가 했던 그 전공이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강의는 힘드니까, 이제 성인 대상 강의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강의 계획안을 막 만들어가지고 웃음 치유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 다 접목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시도도 해보고, 말하자면 영업을 뛴 거예요. 이런 강의를 같이 나누면 어떻겠냐. 도서관도 해보고 뭐 문화센터도 해보고 했는데, 일부 돼가지고 다행히, 그러니까 제 얼굴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계기로 제가 이제 분노 조절이나 웃음치유 마음치유 강사로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발판을 다지게 됐는데, 그 시작이 바로 웃음치유 과정이었어요. 웃음치료 과정. 그 한 해, 그 자격증을 땄으면 그 다른 사람들을 웃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 아직도 제가 마음이 다 안 열린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여기서 막히고 저기 막힌다는 느낌이 제가 스스로 들어요. 그 수강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잖아요. 저 스스로가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돼. 내 마음이 덜 열렸구나. 그래서 강의하는 와중에 그 다음에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다시 또 그 강의를 똑같은 그 과정을 다시 수료했어요. 나는 아직 덜 웃고 있구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해서 웃음치료 과정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2번쯤 들어서야 겨우 조금 마음이 열린, 아직도 완전히 확 열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웃음이 이렇게 마음을 치유해주고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다음에 그 일소 일로 일로라는 이런 말, 그 다음에 이 트로트 노래까지 있나, 이런 그 속담이나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깊이 있나. 그만큼 웃음이라는 게 되게 어떤 하늘에서 주신 지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웃음이 어떤 뭔가를 갈등, 긴장, 악화된 관계 이런 거를 탁 터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흐름, 그러니까 그 신체에서도 어딘가 혈관이나 뭐가 막혔을 때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뭐 동맥경화든 이렇게 그런 질병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작은 염증부터 시작해서 큰 심각한 암까지 이르기까지 막힘이거든요. 근데 그 막힘을 탁 하고 풀어주는 게 웃음이거든요. 그걸 하늘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는 그걸 잘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이 글자 자체도 웃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웃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혹시 여러분 됩니까? 웃을 수 있으셔요? 매우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3시간 동안 웃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3분도 웃기 힘들어요. 계속 그 웃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뇌가 바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 흔히 하는 말에 그 하늘의 지혜가 들어있고 삶의 지혜가 녹여있는데 우리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는 문, 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얼굴 표정이라도 할 수 있고, 열린 가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열린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이제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웃음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웃을 소자잖아요. 웃음 소라고도 하고 웃을 소라고도 하는데, 이 소가 위변은 그 대나무 죽이고, 밑에가 이제 아이요라고도 하고 젊은 여자 요라고도 하는데,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회의 문자라고 풀기도 하고 자원풀이해서 형성 문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대나무 숲이 무성하면 이렇게 대나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나잖아요. 그 대나무의 나뭇잎하고 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웃음소리 같다 그래서 기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허리를 꺾어가면서 막
포복절도라는 표현 있잖아요. 포복절도하듯이 허리를 꺾어가면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미친 듯이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라고도 하는데, 저는 어떤 말이 가장 제 마음에 들어오는 풀이였냐면, 대나무 죽자하고 밑에 아이오자가, 이 웃음에는 웃음, 그 다음에 웃을 소자의 핵심적인 글자는 저는 아이오자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오자. 이 아이오자는 어떤 아이냐면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팔을 막 휘저으면서 장난치는 아이, 팔을 휘저으면서 막 장난치는 아이를 그 아이오자가 이제 형상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처럼 아이처럼 순수하게 동심으로 돌아갈 때 겨우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갈등, 초긴장 상태에서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막 남편과 싸울 때 막 어떤 문제, 아이 문제도 아니면 부모님 모시는 문제도 어떤 문제로 싸울 때 웃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긴장 상태에서는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딱 멈추듯이 온몸이 근육과 이 신체 전체가 다 긴장하고 전투태세를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웃음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다 경험해 봤듯이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게 웃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동심을 회복하는 거. 그 동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웃음치료에도 배웠고, 그거를 이제 강의 때 응용해서, 그 강의가 마음치유든 분노조절은 응용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웃음 그럼 어떻게 웃을까? 우리 어른이 돼서 다 굳어졌는데, 몸과 마음이 다 굳어져서 웃을 수가 없는데, 웃긴 일을 봐도 웃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웃지? 할 때 제가 이제 딱 하는 것이 이제 강의 첫 부분에 제가 늘상 하는 게 까꿍 웃음이에요. 까꿍 웃음. 까꿍 한번 할 때마다 이제 까꿍이라는 말 한번 해보세요. 까꿍. 이렇게 하면 저절로 미소와 웃음이 지어지거든요. 아이들, 우리 갓난아이들, 남모르는 아이들 엘리베이터나 길에서나 봤을 때도 저절로 미소를 쫙 짓게 되잖아요. 아이의 그런 아주 동심, 천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우리한테 딱 와닿잖아요. 보는 순간 아이의 마음이 저희한테 물들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웃게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까꿍이잖아요. 그래서 까꿍 웃음으로 항상 시작을 해요. 저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까꿍 웃음 할 때 저 이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셔요.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마주보고 저랑 이제 가상의 독자님하고 저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럼 다시 왼손을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양손으로 악수를 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봐야죠. 얼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까꿍 이렇게 하는 게 까꿍 인사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구와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강의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이걸 하는 순간 웃음이 빵 터진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을 포개서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서 까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받으시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순간 무장해제가 되면서 딱 열리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쉽게 웃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뜻을 풀이하자면 반, 고마, 이 순우리 옛말인데 그건데 반이나 고마는 귀한, 하늘같이 귀한 것, 신과 같은 존재, 소중한 것, 고귀한 것, 이게 반과 고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이런 신에 대한 옛말, 우리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이 말은 당신은 반과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자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말 운동 하실 때. 고마도 신, 하늘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고마, 신과 같이, 하늘과 같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까꿍하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뜻 같죠?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도나 이쪽에 가시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의 뜻도 같다고 합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나마스테도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경배합니다.
나마스테. 이 말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꿍 웃음으로 서로가 저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다는 거를 서로 인정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동심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웃음이 왜 좋은가? 왜 자꾸 웃음 치유 웃음으로 하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노래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많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돈을 내고서라도 이제 웃으러 다녀야 하는가? 그만큼 웃음이 엄청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웃음 치료 과정 전체를 그냥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웃음이 좋은 100만 가지 이유 해가지고 한 10가지 안팎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게 첫 번째,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이 두 호르몬은 통증을 줄이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게 뭐 10배, 20배가 아니라 200배, 300배 많이 촉진이 된다고 해요. 웃으면. 그 다음에 또 산소도 많이 공급되죠. 크게 웃으면 웃을수록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이 단전에서 복식 호흡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할 때 하는 단전 호흡의 효과도 이제 웃음이 가져다 주는 거고, 당연히 전체 막 포복절도 하듯이 박장대소하게 웃을 수도 있고, 막 깔깔깔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웃을 수도 있잖아요. 웃을 때 면역력, 요즘 계속 면역력, 지금 같은 시국에 코로나나 독감이나 감기로 여러분들 이제 건강 굉장히 걱정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도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 천연 하늘이 주신 웃음이 혈액순환 개선되고, 그다음에 웃으면 제가 말을 할 때도 침이 계속 나오지만 아이 같다는 게 뭐냐면, 아이처럼 건강하다는 그 동심, 아이 같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아이들은 침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저희도 아이 키울 때 여기 옛날에 침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여기 턱받이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침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질질 많이 흘리잖아요. 침 흘리면 건강하다고 하고 머리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 여러 속설들이 있었는데, 침이라는 거는 그만큼 건강한 거를 상징하거든요. 아이 같은 아주 건강한 상태, 맑은 상태. 그래서 웃음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침샘이 많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병이 들어가고 죽음으로 간다는 거는 모든 게 촉촉해던 우리 몸에 수분이 70%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점점 건조해서 말라가는 거잖아요. 나무를 비유하자면, 나무가 이제 고목이 돼서 이제 양상하게 가지가 비틀어지고 말라가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늙고 죽어가는 건데, 그거를 좀 더 지연할 수 있는 거, 연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웃음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침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웃으면, 웃지 않을 때보다, 아무 말도 안 할 때보다. 침샘이 많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소화 당연히 잘 되겠죠. 그리고 우리 중요한 정력, 스태미너, 전립선 이런 것도 튼튼해지고, 또 한 번 웃으면 우리 지금 홈트라고 해서 홈 트레이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로빅 5분 이상한 효과가 있다고도, 그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호르몬,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현격히 이제 감소시킨다고 하고, 침샘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그게 농도가 증가해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면역력이랑 다 연결되는 거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간판에 NK 세포 이렇게 해가지고 큰 현수막을 저 여러 차례 봤는데, 그 경부선 갈 때인가 어디 그쯤에 많이 항상 나오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웃으면 저게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NK 세포라는 게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나쁜 세포 유해균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NK 세포 분비를 촉진하는 게 또 웃음이 가지고 있는 이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이 걸리신 분들도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지금 분노 조절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서 평온함을 찾고, 그다음에 불안하거나 이렇게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그런 아픔에서도 조금 노연할 수 있다는 거.
또 자신감, 내가 누군가를 웃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나라는 존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웃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능력이고 거기서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인간관계의 활력소가 되고 조직이라면 기업이나 이런 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라면 생산성 향상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좋은 인상, 면접을 보든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 때 대외 활동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 그 인상도 이미지 메이킹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자연스럽게 하기에 좋은 게 뭐 보톡스가 아니라 보톡스나 다른 어떤 물리적인 시술보다도 더 값싸고 돈 안 드는 것이 바로 이제 웃음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그 가장 첩경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셀프 리더십에도 기여하고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딱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난 사람, 그러니까 주변이 밝아지게 그러니까 화목한 기운이 이제 웃음으로써 이제 여기 딱 이렇게 후광처럼 생기는 거죠. 웃는 순간. 그래서 이 웃음은 가장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에서 좋은 그 효과를 보셨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제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웃을 때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겨 보이고 가장 멋집니다. 아무리 천하절색 미남 미녀일지라도 손 꼽는 뭐 세계가 손 꼽는 그 사람이라도 인상 쓰고 있고 화나 있거나 상심에 차서 이렇게 상심에 차면 어떻게 되죠? 입꼬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축 처지잖아요. 눈도 처지고 얼굴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롱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우울하거나 수심이 가득 차다고 할 때 그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웃으면 올라가죠. 올라가. 웃을 때 항상 더 사람이 생생해 보이고 훨씬 잘생겨 보여요. 훨씬 예뻐 보이고 사진 찍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웃을 때랑 가만히 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거는 제가 한 뭐 10가지 안팎으로 제가 정리를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해드렸는데 이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왜 못 웃겠어요? 왜 안 웃겠어요? 웃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땄음에도 못 웃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문이 닫히듯이 닫혀도 있었고 또 상심해서 마음이 상해서 닫혀도 있었던 거예요. 아팠던 거죠. 그 마음이 회복하면서 같이 더 이제 열리면서 더 많이 자연스럽게 자주 웃을 수 있는 자주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쉽게 웃을 수 있는 거 까꿍 웃음, 아까 까꿍 인사 얘기했잖아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까꿍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인사하는 거. 당신의 존재한테 인사하는 거. 그 소중함에 대해서 인사하는 거가 이제 까꿍 인사고 까꿍 웃음이라면 또 하나는 그 아이 같은 마음, 웃음 소자, 소문망복내 할 때 웃음 소자에 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지름길을 여러 가지 지름길이 많아요. 사실은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이 그 과정 이후에 그 오감놀이라서 동심찾기 그 과정도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를 많이 해봤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랄지 너무 몇십 년 만에 그 놀이를 했는데 웃음치료 수업보다 동심찾기 그 놀이, 오감놀이 하는 과정에서 더 웃음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미친듯이 웃는 거예요. 상대가 몰라서도 웃고 실수해도 웃고 내가 실수해도 나도 웃고 이 사람도 미친듯이 웃게 되는 거예요. 진짜 포복절통하고 박장대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 못하면 그렇게 그것처럼 재밌고 웃기는 게 없잖아요. 나도 못하고 이도 못하고 이분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실수하고 잘 못하는 거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 놀이도 해봤고
영상 제가 짧게 찍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예. 저희 이제 손뼉놀이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하는데, 푸른 하늘 은하수에 맞춰서 짝짝짝짝짝짝 하는 거 한번 저도 한, 30년 만에? 40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내분, 남편분, 아니면 자기 짝꿍,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다음에 어머니, 그 누구든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고무줄 놀이가 힘드시다면 손뼉놀이라도 꼭 해보셔요. 웃을 수 있어요. 이게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고 쉽게 내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흔히 이제 생각하기에 웃음이라는 게 제가 한 2011년쯤, 그러니까 2010년에 웃음이라는 책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썼어요. 번역은 2권으로 됐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이 저도 안 그런 상태여서 다른 책보다도 그 웃음이라는 게 딱 제목에 꽂혀가지고 그때 탐독을 했는데 어떻게 진짜 너무 정신없이 읽었던 거예요. 재밌게도 썼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그 베르베르 책에서도 다른 말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딱 했을 때 어떤 구절이 떠올랐냐면, 딱 하고 탁 저의 머리를 딱 내리를 스친 말은, 보통 웃음이라는 것은 쟤 진짜 쟤 어떻고 저떻고 쟤 어떻고 저떻고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뭐 그게 뭐 정치인이든 유명인이든 아니면 상대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짝꿍이 학교 친구든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그 생김새를 한다든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수 같은 거를 갖다가 막 과장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망가뜨리는 걸 웃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웃음이라는 것은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거나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풍자하고 희화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를 스스로 망가뜨려서 상대를 웃게 하는 게 진정한 웃음이라는 그 구절에 제가 띠용 하면서 그렇지. 웃음이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의 웃음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웃음하고 살짝 결이 달라요. 비슷하면서 다른데 약간 유머, 풍자, 해악 이거에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게 상대를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실수나 나의 어떤 실언, 나의 어떤 일들, 겪었던 일들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관조적으로 객관화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나를 풍자하는 거죠. 저를 희화화하는 거예요. 저를 풍자하고 저를 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상대가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있고 뭐 조소를 날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약이고 명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고 동심을 회복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웃음이 곧 동심을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그 한자로 동심이 3개의 동심이 있어요. 아이 동이 있고 같을 동이 있고 움직일 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맥락에서 웃음을 설명하는 그래서 동심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한 마음이고 같은 마음, 동심,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 제가 저번 36화에서 용서라는 거 설명하면서 같은 마음이라고 한자풀이 해드린 것처럼 동심,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한 마음이고 한 마음. 그 다음에 그래야지 내 마음도 움직이고 상대,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뭐 주장하고 싶은 아니면 설득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그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심은 아이 같은 어린아이 마음은 한 마음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물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놓치고 그동안 젖혀놓았던 저 뒤로 저만치 젖혀놓았던 그래서 돌보지 않았던 돌보지 못했던 본디 마음, 본래의 마음, 참 마음이 동심이고
그 마음이 하늘 마음이고 그걸 회복하는 게 웃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 주 많이 웃고 많이 웃을 수 있고 그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잖아요. 힘들어요. 웃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까꿍 잊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까꿍 이렇게 하면서 웃음을 되찾는, 그래서 웃어보는, 웃을 수 있는 자주, 자꾸, 잘 자연스럽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한 주 새로운 11월 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 같이 그러니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제안한 몇 가지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줄놀이나 손뼉놀이, 까꿍 웃음 같은 거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고 그런 반응, 경험담 나눠주시면 저 영광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마음치유 낱말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습관이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